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회사일 겁니다. 98년에 설립한 회사로 굉장히 업력이 꽤 됐고 겨울 연가로 유명한 회사죠. 대표이사는 박영석 씨이고 동아제약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명 드라마는 뭐 겨울 연가가 제일 유명하고 작가가 대략 3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겨울 연가 이후에는 뭐 많은 사실 작품들이 있는데 김수현 씨가 주연한 해를 품은 달이 MBC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벌써 10년 전이네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 SBS의 라켓 소년단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방영이 됐고요. 그 전에는 박보검 씨가 주연한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가 TVN과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고 이게 아마 인도네시아나 이 아시아 쪽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제일 사실 유명했던 거는 2019년 가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시청률이 20% 이상 나왔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주로 좀 여성 취향이고 이렇게 뭐 액션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달달한 드라마가 많았던 것 같고 동백꽃 필무렵의 임상춘 작가가 유명하신 분인데 이전에 유명한 작품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직 정보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분이 독특하신 분이라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뭐 신상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고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3년 전이죠. 그 내공이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 구성은 이사인 박영석 씨가 지분을 37% 갖고 있고 안정적이죠. 나머지가 NH투자증권, 또 한국증권금융은 아마 대출 때문에 맡긴 것 같은데 지분율이 꽤 되고요. 또 자사주가 뭐 높지는 않은데 조금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 드라마 회사라는 거는 게임 회사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신작이 나온다 그러면 특히 대작이다 뭐 NC소프트의 어떤 대작 뭐 리니지 2가 나온다 그러면 출시 전에 일단 오르죠 기대감으로 그리고 출시하면 막상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은 시청률이죠 지리산 같은 대작은 뭐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고 전지현 씨가 유명했기 때문에 A스토리라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막상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기대감만큼은 미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사실 잘 몰랐죠.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저는 알지만 그렇게 완전히 이제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실 없었는데 시청률이 회를 거듭하면서 급상승하고 최근에는 한 15%를 찍은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기대작이 많은 게 중요하고 대작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기대작이 가우스전자라는 웹툰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 시기가 하반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100% 그때 반영된다고 알려진 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2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한 50% 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 모멘텀은 사실 23년입니다.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신작이 대략 5개 정도 반영이 되는데 가우스전자 포함해서 빠르면 하반기고 내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는 내년에 올라야 되는 건데 주가라는 게 그렇게 공식처럼 되지가 않죠. 특히 CB가 있고 지금 CB 전환가에 크게 하회한 상태예요, 주가가.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회사가 사실 내수 비중이 큽니다. 작년에 미래적으로 수출 비중이 33%나 나왔어요. 과거 비해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뭐 수출 기업이 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 작품을 수출했을 뿐이지 뭐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작품을 많이 공급이 되고 히트작이 되면 뭐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작품이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히트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매출 구성을 보면 역시 뭐 당연히 드라마가 많고요. 드라마를 하니까 OST도 같이 합니다. 드라마가 히트치면 같이 히트치니까. 특이사항은 임대 매출이 꽤 돼요. 투자 부동산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임대 매출액이 나오고요. 그래서 회사 실적의 영업이익 최고치를 보면 2020년에 25억이 최고치입니다. 작년은 매출은 꽤 나왔는데 부족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수출을 했건 뭐 국내에서 판매를 했건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매출 최고치는 2017년 421억. 그래서 현재 드라마 방영으로 보면 안전빵으로 보면은 내년에 실적 기대를 하고 있고 5개 방영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넷플릭스를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그 아시아 매출은 가입자 수는 증가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근데 아시아는 한국이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드라마 완전 강국입니다. 일본도 상대가 안 되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생각보다 선방했고 아시아는 구독자 수가 증가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펜앤터 많이 올랐죠. 그때.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는 자동으로 재평가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드라마가 3편이 방영이 됐습니다. 기사가 나왔죠. 3월 달에. 그래서 한한령 해제된 거 아니냐. 근데 중국 쪽은 이제는 뭐 큰 기대는 안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7월에 있었던 기사인데 넷플릭스 OTT 플랫폼 오리지널 컨텐츠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개최가 된다 이겁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시총이 한 1,000억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시총이 작은 회사는 뭐 때문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실적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 없더라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모멘텀은 이거는 작년에 12월이었는데 작년에 막 메타버스 열풍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와 메타버스 시장 진출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9%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진행 중이고 하반기 또는 내년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출시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키다리 스튜디오도 공동 제작을 하고 쩔해주세요라는 드라마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뉴 미디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어떤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또 그러면 메타버스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반기에 최고 기대작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우스 전자라는 곽백스라는 분의 이제 원작인데 필명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20억 뷰나 기록했고 오피스 계급물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대중성이 있는데 작품성도 인정받은 인기 웹툰이고요. 팬덤이 대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레 TV와 시즌이라는 OTT, 그러니까 티빙하고 합병을 했죠. 티빙, 그 CJ 컨텐츠 그 OTT죠. 그래서 이쪽에서 방영을 할 것 같고, 그 티빙이 가입자 수가 MAU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이거는 아마 확정이 되면은 방영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 전부터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생활가전본부 마케팅 3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 오피스 코믹 드라마. 벌써 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 같아요. 곽동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요. 예, 이 PD가 좀 유명한 분인데 서수민 PD라고 예전에 개그 콘서트 PD를 하셨던 분이고요. 또 다른 PD는 음악의 신하고 UV 신드롬을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데 여기를 연출하신 분이고요. 그 좀 트렌디한 거를 잘 하실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꽃선비 열애사라고 이제 제작 시작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 이미 선판매가 됐어요. 59억에.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의 20% 수준이 되고요. 네, SBS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고요. 이거는 미정인데 국민사용투표라는 2015년 웹툰인데요. 스토리가 독특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해간 범죄자를 공권력인 아닌 개인이 처단한다는 겁니다. 국민 사용 투표를 통해서 기발하죠. 그래서 웹툰 IP는 항상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10인데요. 21년 6월 3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개선 목적이고 글로벌 OTT향 매출 비중이 커지면 제작할 때 거기서 제작비를 대준다고 하죠. 근데 그게 몇 년에 나눠서 주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흐름이 회사가 흐름이 이제 현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2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한 겁니다. 그 21년 6월 3일에 그 비율은 주식수에서 한 8.7% 이제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요.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립픽싱이라는 거고 21년 9월, 12월 그리고 올해 3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리픽싱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평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제로 쿠폰이에요. 자, 그러면 12 발행자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익이 있는 거지 아니면은 투자를 왜 했겠어요. 12 발행자 입장에서 전환가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런
실적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현재 전환가가 5,369원까지 내려갔는데 현재 주가가 3,575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상승 여력이 최소한 50%, 50%가 올라야 그 BEP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력이 BEP만 될 거면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회사는 이건 그냥 제가 찍은 거지만 최소 7,000원은 가야지 세력이 만족하지 않을까. CB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환가가 또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시총 2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내년까지 목표를 7,000원을 잡는 거예요. 그럼 현 주가 대비 두 배가 나오는 겁니다. 상승 여력이. 근데 뭐 이게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책 봐도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요. 또 최근에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나오는데 무려 1년간 20억이라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비교를 해보면요. 사마 네트워크스와 매출도 좀 차이가 나고요. 매출은 좀 비슷하죠. 근데 영업이익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익률 차이.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드라마가 상당한 히트작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청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데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CB 모멘텀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 고점이 이제 4월이었는데 9,900원. 코로나 저점 대비 9배나 상승했는데 지금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성 자산도 꽤 있고 특징은 투자 부동산이 574억이나 있어갖고 임대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총이 990억인데 현금성 자산, 투자 부동산 하면 한 65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시총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상당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금 110억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도 상당히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나름 안전한 회사예요. 좀 마진율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2년 올해는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된다. 근데 주가 모멘텀은 신작 방향 하반기인데 23년으로 갈 수 있다.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12 전환가에 크게 미달한 게 현 주가여서 안전마진 충분하다. 물론 리픽싱 할 수도 있지만 해도 이렇게 현 주가만큼 낮아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12 전환가와 현 주가 괴리를 보면 언제든지 급등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